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양들이 이렇게 망치형이라고 이렇게 꼬리를 남기는 형태가 있고, 교수형이라는 이렇게 음봉인데 색깔이 다르죠. 모양은 같은데 색깔이 다른 겁니다. 이런 형국이 빚어졌을 때, 그러면 이게 빨간색이니까 여기가 시작이라고 했죠. 여기가 시작가. 그래서 이제 빠졌어요. 장중에. 그러다가 마지막 종가는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봉이죠. 여기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음봉은 밑으로 내려가서 종가를 할 테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말아 올린 거죠. 말아 올리면서 끝난 거예요. 말아 올리면서. 그래서 교수형 캔들은 시가 이하로 밀려서 시가를 회복 못하는 음봉. 으로 꼬리의 길이가 몸통의 2배 이상이면 매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봐봐요. 시가가 여긴데 종가가 시가를 회복을 못하죠. 회복을 못하죠. 여기를 올라야 되는데 시가를 못하려. 그러면 이게 양봉이 됐겠죠. 음봉이 아니라. 그런데 꼬리의 길이가 몸통 길이의 2배가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 여기가 요만큼의 1배, 이렇게 2배, 이렇게 이제 3배 정도 되는 거죠. 요거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력하게 하락 신호. 이제 요것만 봐도 가격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를 보면서 이거를 팔지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 망치형. 지금 망치형 캔들은 시초가부터 밀린 매도세를 끌어올려서 시가보다 높은 종가의 양봉. 그죠? 시작한과 동시에 이렇게 밀렸어요. 근데 끌어올리면서, 그럼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매도세가 많아요? 매수세가 많아요? 어디가 많아요? 매도세가 많은지 매수세가 많은지 어디가 많아요? 매수가 많으니까 끌어올렸겠죠. 그래서 종가는 양봉으로 꼬리가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렇죠? 꼬리가 길면 안 좋겠죠. 저 바닥까지 간 거니까. 근데 짧게 하고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대기 매수세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조금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가 전조랑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전조에 의해서 실행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조 있기 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결과값에 의한 흐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보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영망치다, 유성형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코인에도 뭐가 있다? 이렇게 캔들이 있습니다. 코인에도 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심리가 똑같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식과 코인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인을 제가 보면서 이때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파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인은 장이 멈추질 않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느 시점에 많이 내려갔고 요 지점까지는 내려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에다가 매수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캔들도 그렇고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지점까지는 내려오고 반등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되는 지점, 그 지점쯤까지는 해서 리플 같은 거 이제 매수를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따금씩 이렇게 보다가 띵동 울리죠. 아, 예상했던 대로. 근데 웃긴 게 뭐냐? 사고 나서 바로 반등을 했죠. 더 밑에 있는 건 안 사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겁니다. 아, 요쯤까지는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뒤로 넘어가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들이 종종 나옵니다. 주식 그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시가가 이렇게 갭상승을 한다든지 급등주에 나타나며 꼬리가 짧은 것이 긍정 신호다. 예. 급등주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비석형의 모양인데 여기 음봉이죠. 음봉 이렇게 나오면은 매도 신호다. 제가 그랬죠. 시작. 이제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 종가. 그러니까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안 좋은 흐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을 해보면서
이 만들어지는 이 캔들 모양을 보고 더 살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료 드리면 이거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적용하냐, 이걸 다 외우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 이런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가겠다 정도를 몇 차례 이렇게 보면서 참고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 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차트에서 이제 한 네트로도 돈을 좀 벌긴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샛별형이라고 아까처럼 여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샛별형이라고 생각 이렇게 돼 있는 거,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나오죠. 예, 요런 모양들이. 그래서 요런 모양들을 보면서 그 내용을 또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 지속형 캔들이 어떻게 생겼냐, 상승을 계속하는 이런 모양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는 게 좋고, 그죠? 그리고 현대제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상승 갭 3법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모양새를 이루죠.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또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캔들만 보고 이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캔들만 봤을 때도 빨간색, 빨간색 일시적으로 파란색 나왔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죠? 상승 흐름은 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것도 이제 한참 이슈였던 거죠.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제 현대바이오로도 돈을 좀 우리 벌었었죠. 이렇게 이제 하락 잉태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잔히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잔잔히 갔을 때는 이제 끝날 때가 됐죠. 끝날 때가 이렇게 이제 요거 한번 시그널을 줍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리고 나서 갈까 말까 안 되면 그 다음에 내려꽂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은 이렇게 꽂아버리면 39,000원까지의 여기서 꼭지점에 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더 갈 줄 알고 이때 들어왔는데 32,000원 꽂혀버려요. 32,000원에 꽂히면 많이 아프겠죠. 예,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23,500원에 사서 여기 39,000원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예, 행복하겠고, 그죠? 이게 그래서 자료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오늘 다 하면은 날이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캔들까지 하고 중간에 우리 돈 벌어본 우리 마카롱님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우리 연애님하고 무지성으로 했다고 하는, 근데 무지성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이론적인 거가 탑재가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들으니까는 또 새로워 보이지만은 대충은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알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돈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근데 그걸 전혀 모르면 그게 안 됐죠. 돈이 안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락 지속형 캔들이라고 해서 이런 패턴이 한번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세 흐름은 꺾였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상승한다고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요. 더 밑으로 꺼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어느 지점부터 사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동평균선에서 그 시그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캔들은 1편이고 이동평균선도 해야 되고, 그죠? 거래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캔들의 크기의 변화를 체크를 하라. 이게 되게 심플하게 딱딱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도 확실히 돈은 벌어요. 이거를 몇 번을 보고 이대로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린 이 강의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만 한다 그래도 확실히 돈은 법니다.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혼자 이렇게 하나씩 놓고 못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로 천천히 심플하게 복잡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 캔들의 크기의 변화를 주목을 하라. 주가의 바닥과 천장의 파악, 거래량이 없는 바닥에서 양봉, 몸통 평소의 두세 배가 증가한다. 주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다. 거래량이 없는데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 보죠. 거래량이 없다가, 그죠? 거래량이 없는데 양봉, 몸통이 평소에 두세 배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증가하면 중과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천정에서 음봉, 몸통의 평소의 두세 배의 증가가 되면 주가 하락 신호가 들어온다. 예,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죠.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천정에서 음봉이 터지면서 평소 몸통 길이의 평소 그거의 몸통 길이의 두세 배가 증가한다 그러면 주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 밀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밀리는 게 눈에 딱 보이는 순간 가감없이 떨어야 되죠.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가 진작에 다른 측면에서 확인이 돼요. 그거 보고도 요거랑 요런 흐름과 다른 요소와 함께 이평선을 같이 보는 거죠. 이평선을.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 이제는 떨 때가 됐구나, 헤어질 때가 됐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거의 고점에 딱딱딱 매도하세요 라고 해서 매도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 매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버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캔들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캔들의 이제 변화 양상 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좀 하나 봐볼까요? 현대바이오. 이게 말을 안 듣네? 작동이 안 하네? 아 이게 저기가 좀 날짜가 많이 지나서 저기 하는구나. 다른 종목으로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하이닉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이게 예시를 많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돈도 넣어보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를 이렇게 이제 찍긴 했어요. 최고가를 찍긴 했으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 그리고 이렇게 음봉도 나오고, 그죠? 음봉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할 때는 이제 급락의 갭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22만 7천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중간에 살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흐름을 보기 위해서 싸게 하나 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이를 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와 이 캔들을 보는 거죠. 캔들.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길게 빠져 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이 있다가 그 다음 날에 양봉으로 바뀌는 형국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이제 밑으로 빠졌다가 말아 올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도 포착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거래량의 상승이 있는 상황을 인지를 합니다. 거래량이 이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저점이다 파악을 하고 단기 저점인 거를 고려해서 매수를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평선을 다시 보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이평선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평선을 보면서 매도점을 이제 잡아보는 거죠. 사실 요때 이제 매도를 하면은 이제 전고점의 근처에 왔기 때문에 매도를 한번 하는 게 좋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요 날짜에 이제 딴짓을 하고 있다가 뭐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딴 거를 보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뭐 저라고 이제 매번 계속 단타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빠지니까 오히려 더 매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더 빠지는 구간이, 그러면 이거 다시 추매는 언제 잡냐? 여기서 한번 요 비슷한 점에 왔을 때 한번 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더 밑으로 빠질 때 여기서 과감하게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평선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 이평선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돈이 또 벌리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잠깐 지워서 여기 안 지워져? 얘가 아니었어. 여기 지금 이평선 가서 다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여기서 대량으로 매집을 한 거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지금 캔들도 이용을 하고 이평선도 이용하고 거래량도 이용을 하면서 같이 움직일 때 확실히 돈이 벌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박빙의 겨루기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으로 이르는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혹평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 거죠.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하이닉스의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한국기업 영업이익 톱대나,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상황에서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인지도가 더 좋고, 여기 보시는 건 증권가에서는 올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수출 호조를 기반으로 절대 강자 삼성전자를 제치고 연간 영업이익 1위 기업으로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이닉스가 요번에 이제 성과급 많이 준 회사로도 유명하죠. 이게 단순히 성과급만 준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연동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17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오르는 이런 현상까지도 벌어진 거죠. 그 정도로 하이닉스에 대한 탄탄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단기 저점이다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단기 저점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냥 뭐 내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네이버가 주식 이거 정보 확인하기는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수익률이 좋다,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하면 진짜 영업이익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좋잖아요. 여기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항목들이 종목 토론실도 있고 종목 분석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분석 이렇게 들어가면은 재무 분석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값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2024년 12월 달 여기 매출액 얼마,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23년에는 여기 이제 억 원인
단위는 억 원인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32만 7천 원이에요. 23년도에. 근데 여기 66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거진 2배 이상이 올라간 거죠. 24년도에. 이 정도로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높고, 근데 영업이익이 엄청 좋은 회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에는 적자였어요. 마이너스 7만 7천 원. 올해 어떻게 됐어요? 23만 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근데 23만 원이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전년도 매출이 32만 원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만 23만 원이에요. 하이닉스 투자할 만하겠죠. 이런 재반 여건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캔들이니 이평선이니 거래량이니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기별, 분기별의 이제 재무제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분기별로. 이게 분기별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하이닉스가 계속 분기별로 상승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네이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무제표의 부채 비율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제 나오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성장세에 가고 있는지가 나와요. 23년 12월에 여기 보면은 100만이에요. 여기도 100만, 1분기까지 100만. 근데 여기 하반기 12년에는 여기 보시면은 120만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 전체 이건 자산이구나. 매출이 어디 있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11만 3천 원이었는데 12만 4천 원, 16만 4천 원, 17만 5천 원, 19만 원. 분기마다 계속 성장을 합니다. 하이닉스가. 분기마다. 그렇게 돼서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봐보시면은 하이닉스를 왜 사야 되느냐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분기마다 성장을 했어요. 1년 동안 내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성장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최고점을 한번 7월 달에 찍었단 말이에요. 7월 달에 1년치를 찍어보니까 3년치를 찍어보면 이렇게 14만 4천 원 이때가 이제 전체 주가가 한번 밀릴 때였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계속 분기마다 매출액이 성장하는 거를 상황을 파악한다면 이 최저가일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거죠.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스터디를 해야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스터디를 해야지.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년치를 볼게요. 1년 전에 20만 원이었어요. 지금 최고가 78만 원이에요. 최근 일주일을 볼게요. 최근 일주일 거를 봐보면 78만 원 선까지 이제 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이 21일 요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6.4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이걸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긴 하겠지만은 그럴 때 이제 또 지표로 보는 게 수급처가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수급처. 누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가. 봤더니 외국인.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은 드립다 팔아요. 기관이 파는데 얘네들 약간 알고 있었어요. 내동댕이를 치는 거죠. 내동댕이. 근데 이 내동댕이 치는 거를 누가 다 수급을 해가냐. 외국인들이 다 수급을 해갑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율이 46%. 그럼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앞전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수익이 나서 파른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떨어졌을 때 팔았으니까 이제 없겠죠. 그러면 이제 언제 사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상황들을 같이 파악을 해보면서 사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는 시점을.
사는 시점을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사버리죠. 그죠? 요 지점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같이 연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인이 됐던 게 무엇인가, 그 원인을 보고 이 향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사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안 사는 게 좀 이상하죠. 지금 보면은 외국인 비율도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아, 이게 어쨌든 그래도 외국인이 이 정도 보유 비율이 높은데 외국인이 만약에 떨려도 나간다, 그럼 공매도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상황이 다르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 상위 한국 증권사들은 다 팔아요. 근데 매수 상위 외국의 외국, JP모건, USB,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파악을 해본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조금 지금 단기 조정을 맞이했을 때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유상증자 공시를 한 게 얼마나 타격이 있길래 지금 이 난리냐 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키워드에 보면 외국 기관 지금 순환매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증 사태 강했나 이러면서 이제 한번 쭉 빠졌는데 또 반대로 또 매수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전자공시를 보면은 여기 주주명부 폐쇄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준일 4월 24일 4월 24일 날 기준으로 해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배정 권리주주를 확정을 한다. 그럼 4월 24일 날 주식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유상증자의 배정을 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혼자서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죠?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스터디를 해놓으면 같이 하면은 이제 그거 뭐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봐보면 이거 이제 폭탄을 때린 거죠. 폭탄을 때려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한 거죠. 유상증자를.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 놀래버린 거죠. 유상증자를 하는데 야, 지네 돈으로 안 하고 응? 남의 돈으로 유상증자 하네? 이러면서 이제 욕을 태박이로 먹으면서 이제 팔고 이제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근데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해도 회사에 의미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는 증자를 해서 돈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산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방산 산업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0일 날 이사회 결의에서 한 거죠. 네, 유상증자를 하기로. 그래서 신규 상장은 6월 24일 날 상장을 한대요. 6월 24일 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4월 24일 날. 2개월 뒤죠. 4월 24일 날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규 상장할 수 있는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24일 날 그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은 이때 신주가 교부가 되는 거죠. 교부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언제 교부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되는지, 여기 지금 보시면은 60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주에 60만 5천 원에 이 유상증자 하는 종목을 배정을 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주에 60만 5천 원에 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유상증자의 가격보다는 두 가지 의견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가격을 후려친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이거 이상은 주가를 방어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얘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주가를 더 밀어 올리면 70만원 이상 8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4월 24일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60만 5천원의 주식을 한 주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넣으면. 그럼 주가는 80만원이야. 근데 60만원에 또 살 수 있대. 그럼 개이득인 거죠. 이거는 각자의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시장 전체는 왜 외부인한테 돈을 받느냐, 자기네들 경영권 승계하는 것들을 왜 외부인을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탄을 하면서 이거는 60만원까지 후려친다는 얘기네, 이러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진 겁니다.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돈이 벌리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 다트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전자공시는 다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네이버에서 보면 편합니다.
전자공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똑같은 사이트예요. 똑같은 사이트. 여기 다트 써 있죠. 이렇게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네이버가 깔끔하게 이거를 다 땡겨온 거죠. 시원하게. 그건 이제 보기가 좀 편한 거죠. 이렇게 여기 아까 전에 들어가서 여기 본 것처럼 종목 분석 이렇게 들어가서 전자공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다트 이렇게 여기 전자공시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서 이 종목을 살 게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사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를 해보면서 확인도 해보면서 아 이슈가 터졌어 주가가 내렸어 그러면 네이버 들어가서 전자공시도 들어가보고 종목토론실도 들어가보고 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상황을 이 상황들을 상승 확률 AI가 분석한 뭐 SK 하이닉스 상승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써요. 이게 다 쓸모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오리엔트 전공. 그럼 얘는 실적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 토론실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종목 분석을 갔더니 투자 지표 종목 분석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시는 거 매출액 이렇게 돼 있는데 800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봤더니 500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단기순이익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네. 근데 이 마이너스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정치 테마주인 거죠.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가 되면서 갑자기 난리가 났죠.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이 지난 3개월을 보시면 4,000원짜리가 그죠? 4,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라가는 난리가 벌어진 거죠. 이게 실적으로 올라갔냐? 아니죠.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럼 오리엔트 전공이 이때만 이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5년 전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보죠. 여기서 800원. 800원인데 이만큼 올라갔어요. 또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대선이 끝나면서 재료 소멸이 되면서 쭉 가다가 다시 대선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다시 급등을 한 겁니다. 이렇게 800원이 이렇게 산을 만들고 다시 쭉 평정이다. 그럼 정확하게 얘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 근데 테마만 탔다 하면은 이런 변수가 생긴다. 얘네들을 잡주라고 하면서도 정치 테마주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오리엔트 전공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기간 동안 잠잠하게 이제 완전 열받죠. 이제 정치 테마주가 이제 수요일 결과에 따라서도 변수가 생기기도 하는데 완전 끝난 게 아니라 윤통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얘기를 계속 하니까 좀 목도 아프고 이 시점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돈을 벌었던 그리고 오리엔트로 돈을 벌었던 우리 마카롱님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님? 어디 갔어 마카롱? 어디 갔냐? 아이폰. 마카롱님? 대답을 하셔야죠. 왜 대답을 안 해? 어디 갔어? 여기는 표시가 돼 있는데
물, 물 먹으러. 자, 마카롱님이 올 동안 모르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풍님은 원래 주식을 하셨나요? 서풍님? 뭐야, 서풍님도 유령이야? 왜 답이 없으셔?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답이 없으시네? 이따가 이제 물어보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미니님? 대답이 없으셔? 유령이야? 네, 네네네. 주식 계좌는 있으세요? 저 있어요. 아, 거기에 얼마나 넣으셔놨어요? 많이? 음, 한국 주식 1억. 음, 어마어마하게 넣어놓으셨는데, 어? 네, 거의 뭐,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이거 들으실 필요 없이 혼자서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요. 네. 뭐지? 저런 이론적인 건 잘 몰라서. 네. 뭐 이론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셨던 하운님? 하운님 아까 채팅창을 치시던데? 아, 수면 모드인가 보네. 수면 모드. 네. 효니님? 뭐, 아, 효니가, 아, 왜 효니야? 왜 효니로 해놨어? 열공님도 저기 돼 있는데, 열공님도 주식 하세요? 주식 계좌, 주전 때만 갖고 있고. 금융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금융을. 네. 어쨌든 그것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거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해보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해보시면 돼요. 종목 사셔서 중장기로 할 거, 단타로 할 거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시면은 그것도 한 돈이 돼서 주담대 갚는데 큰 돈이 되겠죠. 예, 주담대 갚는 큰 돈이 회전이 되려면 이런 데서도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 중장기로 할 제자와 이 꿀팁은 정해져 있는데 단타 할 거는 돈을 적게 넣고 중장기로 할 거는 돈을 많이 넣고 그리고 중장기로 하겠다고 하는 계좌는 정말 단타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아무리 수익이 날 것 같아도 절대 건드리지 않고 중장기 계좌는 중장기 계좌로만 쓴다. 단타 계좌는 단타 계좌로만 쓴다. 그것만 지켜도 확실히 돈이 벌리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막 믹스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럼 잘 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중기인지 장기인지 종목이 막 이제 뒤섞이면서 엉망이 되죠, 계좌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 유령인지 아닌지 소풍님? 소풍님 대답이 없으시네. 뭐 이거 켜놓기만 하고 뭐 어디 가셨나? 시간이 엄청 이제 가고 있네요. 자, 벌써 10시네. 제가 일단은 11시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제대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못다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터디 할 때 나머지 것들은 또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아카롱님이 지금 딴 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물어보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요거 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애님이 이평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연애님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연애님? 네. 하울링이 생기네. 두 개를 켜놔서. 그 한쪽에 놔두고 한쪽에서 한쪽 방에서 하면 되겠네. 들리시나요? 오, 하울링이 생겼다. 하나는 저쪽에 갖다 놓으면 되겠지. 이제 돼요? 될까요? 네, 이제 되네. 오리엔트 전공을 우리가 매수 매도를 했던 거가 무슨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했을까요? 오리엔트 전공을. 음. 오리엔트 전공을. 자, 보기를 드릴게요. 캔들로 했다. 이평선으로 했다.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평선이요. 저 이평, 5일선. 그죠? 지금 오리엔트 전공은 단타를 했습니다. 단타를. 오리엔트 전공은.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은 오리엔탈 아닙니다.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이평선과 거래량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당연히 뭐 캔들도 보긴 했지만 주요했던 거는 이평선의 효과가 상당히 컸어요. 이평선의 효과가.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이 오리엔트 전공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지저분하게 여기 지금 보이시죠? 바이셀을 엄청 합니다. 바이셀 그리고 이제 팔고 나서 그죠? 바이하고 셀 그죠? 셀 그 다음에 바이하고 셀 또 바이하고 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평선이라는 게 움직입니다.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이러면서 이제 바뀌는데, 연애님 여기서 이평선이 움직이는데 언제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이평선이 내려올 때. 이평선이 내려올 때가 언제 내려오죠? 여기 이평선이 뭐가 어떤 이평선이 내려올 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골드 크로스라는 거는 다 아는데 이 골드 크로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골드 크로스를.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니까는 엉뚱한 데 샀다가 엉뚱한 데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장대 음봉이 한번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장대 음봉. 근데 제가 셀을 했어요. 셀을. 그죠? 이렇게 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 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바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이가 들어가는 시점이 그러면 언제냐?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옆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것 제일 위에 있는 게 5일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1선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1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61선. 이렇게 이제 순배열로 되어 있어요. 순배열로. 이런 것들이 사는 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로 따졌을 때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이 위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밑으로 파란색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다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 지점에 사시는 거예요. 요 지점. 다시 5일선이 11선을 통과할 때 또는 5일선이 21선을 통과할 때 그럴 때 이제 사는 거고요. 반대로 5일선과 11선이 5일선이 11선 밑으로 파고들고 11선이 20일 밑으로 파고들고 요 지점이죠. 요 지점. 5일선이 지금 11선과 21선을 파고들고 있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죠. 매도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파고들기 전에 이게 흐름이 바뀝니다. 파동의 흐름이. 그럼 이제 그거에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매수 매도를 포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트의 캔들도 보고 이동평균선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그래서 이제 5일선과 11선, 21선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121선은 6개월의 평균값을 움직이는 선이기 때문에 요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경기선. 경기의 방향에 따라서 이 121선이 급격하게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121선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종합주가지수를 봐보면 지금 순배열이라고 했어요.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이렇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이 순서대로 놓여 있는데 반대로 121선이 이렇게 위에 놓여 있다 그러면 주가가 엉망인 거죠. 그런 주가는 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가에서 그리고 매수 매도 하는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가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스터디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기울기가 60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기울기가 45도로 떨어지면은 이제 매도 이제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이 60도냐 45도냐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5일선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이게 현재까지는 60도죠. 60도니까는 괜찮아요. 근데 60도를 넘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정점에 향하게 되면은 이제 꺾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기 생명선이라고 하죠. 5일선을. 그래서 이 단타를 칠 때는 5일선과 11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5일선에는 테마주의 경우 기울기 60도 이상이 되는 것은 폭등에 의미한다. 지금 이거 오리엔트 전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의미들이 좀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데 10일 이동 평균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일선과 11선이 같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순행을 하게 되면은 계속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 이 5일선이 이 11선 밑으로 파고들고 11선이 21선을 파고들고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밑으로 밀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흐름이 5일선과 이 21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파고들었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밑으로 꺼질 때는 사질 않고 이 추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거래량이 움직이죠.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 추세가 전환이 되면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61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이게 우상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지 밑으로 깔리는지 이동평균선이 횡보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 보시면서 이동평균선의 방향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5일선과 11선 이 5일선과 11선이 밑으로 파고들거나 다시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는 매수 매도점이 나온다. 그럼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보세요. 요 지점이죠. 5일선 5일선이랑 11선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 지점에 사는 게 좋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5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깔려 있을 때는 밑으로 여기 5일선이 여기 밑에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61선이 여기 꼭대기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죠. 계속 밑으로 꼬라박는다는 얘기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게 5일선이 밑으로 꼬라박아요. 이렇게 꼬라박아.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순간순간 포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고요. 거래량에 대해서 잠깐 쳤다가 하는데 마카롱님이랑 얘기를 이제 시작할 때 얘기를 해보고 또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